안녕하세요. 36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이은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요소가 있죠. 의식주인데요. 오늘은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이 낙인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음식을 먹는 과정 중에서 삼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연화장애라고 하고 쉬운 말로는 삼킴곤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화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침이 분비되고 이에 저작작용에 의해서 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삼킴 반사를 통해서 음식물이 이제 인두, 즉 목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식도를 통해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연화장애, 삼킴곤란이라고 합니다. 이 삼킴 과정이라는 것은 음식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입안에 있을 때는 구강기, 인두, 즉 목 벽 쪽에 있을 때는 인두기, 식도로 넘어가면 식도기라고 합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삼킴곤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나 삶의 낙을 잃어버렸다는 환자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삼킴곤란으로 인해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먹는 양이 부족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화장애가 심해지거나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삼킴곤란 또는 연화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물 먹을 때 사레가 들린다거나 삼키고 나서 목에 뭐가 껴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나 이물감 또는 평소에 비해 식사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거나 식사 시 잘 삼키지 못하는 증상들이 생겼을 때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삼킴곤란의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경계 질환, 즉 뇌졸중이나 파킨슨씨 병 환자의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또 재활의학과를 찾는 대부분의 삼킴곤란 환자분들이 이런 신경계 질환의 증상이나 후유증으로 생긴 삼킴곤란으로 내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두경부, 즉 머리 쪽이나 목 쪽에 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 삼킴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하는 병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인에게도 삼킴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저질환 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약 15에서 20% 정도가 삼킴곤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또 가끔은 폐렴이나 요로감염 등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 이후에 삼킴곤란이 발생하여 입으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삼킴곤란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식사하는 것을 엑스레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인데요. 물, 요플레, 죽, 밥과 같은 여러 종류의 음식물에 조영제를 섞어 삼키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입안의 혀의 기능이 괜찮은지, 입에서 음식물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목에서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는지, 아니면 넘어가지 않고 목에 남아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 즉 폐로 음식물이 넘어가지는 않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환자분의 연화검사 영상인데 이분은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삼킴곤란이 진단되면 연화치료라고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삼킴곤란이 발생하는 기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맞춤으로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과 목 주변에서 음식을 삼키는 데 관련한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먹는 음식의 성상을 바꾸거나
고개를 기울이거나 턱을 당기고 먹는 등의 자세 변화 등도 함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환자에게 맞는 재활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하면 다시 입으로 먹을 수 있을지가 사실은 보호자와 환자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 생긴 삼킨곤란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삼킨곤란은 약 80%에서 3개월 이내에 꾀고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뇌에서 삼킨과 관련된 중추를 다친 경우는 완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씨병 같은 경우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연화장애가 좋아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치료를 통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킨곤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음식을 먹고 나서 자주 사례가 들리거나 삼키고 나서 불편감이 있는 경우 등 삼킨곤란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36서울병원 재활약과를 찾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